육모 수학 생각하면 긴장이 될 거야. 산모에서 충격 한번 받고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개념 강의도 듣고 했는데 오모에서 점수가 뭐 변한 게 없고, 나도 한때는 4점짜리 수학 문제만 보면 식은땀이 났어. 개념은 아는데 왜 4점짜리에는 적용이 안 되지? 이 문제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아니면 풀이를 봐도 왜 저렇게 푸는지 흐름이 전혀 안 잡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익숙하거든. 근데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시기에 이 고민을 함께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4점짜리에 접근을 하는지 그 풀이 방향만 배워도 그래프로 갈지 연산으로 갈지 흐름이 잡히면서 너희가 그동안 공부한 개념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작년 육모 공부해야 되잖아. 풀어보고 지금 틀린 부분들 납득 안 간 것들 있잖아. 자, 이거 시험지 꺼낸 다음에 필기하면서 정주행 한번 하도록 하자. 꼭 여러 번 정주행 해줘. 자, 우선 위에다가 필기하자. 자, 선생님 수업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알지? 선생님 수업 오랫동안 들은 친구들, 무료 강의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 수강생들도 이 강의를 보러 왔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내가 어떤 거 강조하는지 알 거야. 일단 문제를 보면 추론을 먼저 해야 돼. 추론. 그리고 그걸 수식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왜 VS를 썼냐? 둘 다 해야 돼. 어차피 문제마다.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뭘 먼저 들어갈지 좀 비중을 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게 뚫리면서부터 4점짜리가 막 풀리기 시작했거든. 추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은 손으로 써야 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서 정보를 최대한 넣으면 추론이 굉장히 쉬워져. 그리고 또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실수도 없어야 되고, 수식이 막 연산이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럼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태도 자체를.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추론과 수식에 대한 비중을 잰 다음에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서 그 안에 깊이 있는 추론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깊이 있는 수식까지 뽑을 수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등급 올라간다고. 그걸 내가 직접 보여줄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추론을 하든 수식을 쓰든 어차피 배경 지식이 필요해. 이거 내 수업 많이 들은 친구들 알 거야. 국어 영어는 어차피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교과 안에 있는 개념이지, 개념. 개념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고, 그리고 기출에 있는 발상들이 있어. 기출에 나왔던 것들,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추론을 하든 수식을 쓰든 막 끼어들어가. 이게 좀 단단하게 잘 모여야 돼. 그 모으는 방법도 내가 수업 중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요거까지만 딱 얘기하고. 국어 영어는 그레인트가 있거든. 근데 수학은 그 글 말고 좀 숨겨놓는 게 또 있어. 어디다가? 숫자나 시계다 숨겨놔.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시계 특별한 것 자체가 조건에 뭘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 말고 플러스로 마지막으로 꼭 써놓는 게 특 있어. 이 세 가지, 네 가지 축을 가지고 난 문제를 풀어내거든? 이게 사실 거의 전부일 거야. 이거대로만 따라오면은 너희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인생까지? 물론 수학 점수가 바뀌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가볼게. 이제 4점짜리 한번 때려 잡아볼게. 자, 일단 4점짜리 처음 시작이 9번인데 그 앞쪽은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었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9번도 선생님 저 이거 존나 쉬운데요?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하지 말고, 자, 요거부터 얘기해볼게. 그러면 추론과 수식을 이 쉬운 문제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서 연속이 뭔지는 알지? 이 교과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다, 알았지? 교과 개념상으로 0에서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0일 때에서 이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뜻하잖아. 그리고 좌극한은 x가 0보다 작을 때, 우극한은 x가 0보다 클 때, 함수값은 x가 0일 때. 그래가지고 0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x를 0으로 보내는 게 대입한 거지.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얘를 그대로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 우극한은 여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 0을 넣어서 3 플러스 a의 제곱. 등호가 여기 있지. 함수값은 여기다 넣어서 0 플러스, 여기 0이 아니구나. 0 넣으니까 3 플러스 a의 제곱. 해서 얘네 셋이 똑같으면 정답이니까 끝난 거야. 얘네 둘이까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잖아. 그러면 얘기해볼게. 이 과정 안에 추론이 있었니? 추론 없었지. 이러면 졸라 쉬운 거야. 이러면 쉬운 거야. 수식 몰빵이니까. 근데 그 수식도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4점짜리인데 쉬운 거라고.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염두해야 되는 건, 너네가 1등급이 되고 싶잖아.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 남들 못하는 걸 잘해야 되거든. 남들 못하는 거 뭐야? 추론 수식이 섞여서 적절히 섞여 있든 왔다 갔다 하는 걸 못해.
그걸 오늘 내가 싹 다 보여줄게. 뒤로 갈수록 다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 10번. 10번도 추론과 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추론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다 추론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추론은 수학에서 원래는 직관의 형상을 난 추론이라고 해. 직관의 형상은 너무 어려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보기 좋게 가시화하는 거야. 형상화. 막 뭐든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추론을 하든 추론이 종류가 3-4가지가 있어. 그래프 아니면 수열 문제는 어떻게 해? 나열 아니면 이거 지금 삼각함수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은 작도해야 돼. 그래서 추론의 얘는 작도 추론이야. 그러니까 도형을 막 쓰면서 그 안에 성질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일 잘 푸는 사람은 보자마자 삼각형 ABC잖아. 그럼 얘를 보면서 해도 좋은데 좀 모르겠다 싶어도 ABC를 그냥 막 이렇게 갈겨. 처음에 갈기는 거야. ABC 이게 돼야 돼. 첫 번째는. 됐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대3이야 3대2 하면 대충 몇 대 몇인지 아는데 뭘로 나눠? 내 무료강의만 봤어도 거의 알게 되는데 무료강의 보면 내가 필연성 체계와 노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모아놓은 거 보면 연산 쪽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 3A는 2B는 5C. 그럼 뭘로 나눠? 셋에 최소 공배수로 나누잖아? 그럼 10분의 A, 15분의 B, 6분의 C는 이게 분수식이 비례식이거든? A 대 B 대 C는 10대 15 대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느낌인 거야. 너희가 이것만 잘 해내면 잡아. 바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2분의 sin A는 3분의 sin B야. 그럼 sin A 대 sin B는 2대 3이 나오는 거지. 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sin A 대 sin B는 이거 무슨 비율을 준 거야? 이 각 sin의 비율은 변의 비율을 준 거야. 이게 스몰 a랑 스몰 b의 비율이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게 아는 사람들은 기억해서 아는 걸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 이거 몰랐는데 나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애초에 개념을 정리할 때 이 노트 있잖아. 어디 갔어? 애초에 개념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여기서 뭘 알 수 있는데 봐. 사인 코사인 법칙이 나와 있지? 사인 법칙을 썼어.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대입할 때는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체계화 시켜놓는 거야. 단서, 대입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례식이 나오는 단서에는 이렇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선생님 이거 일부러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나 그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학원 애들 수업할 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줘. 이렇게 간결하고 해결책이 다 모여 있어야 돼. 이 개념 정리한 거 있지? 이거 얘들아 요번까지 오늘 이 수업까지는 이거 들으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신청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전달해 줄 거야. 이번까지야. 왜냐면 나 이제 공부법 책이 나오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법 책이 나오면은 이게 무료로 주던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유료화가 돼서 이걸 전송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요번까지는 괜찮아. 지금 신청해. 최대한 빨리. 이거 다 써있는 거 그대로 줄게. 그리고 더 예쁘게 쓴 거 조교들이. 그리고 지금 필연성 체계화 노트 있지? 이거랑 개념 정립 체계화 노트 이 두 종류 다 줄 거고 필연성 체계화 노트는 요 안에 내용을 달라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봐도 이해 못하거든. 이게 간결하게 해결책이 너희가 이렇게 이게 뭐였어 이렇게 나눠서 비율로 만든다라는 거 너희가 써서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갖고 싶으면 지금 캡처해. 캡처하면은 그래서 손으로 써. 요거 내가 지금 얘는 기본 양식만 나눠주고 있고 굳이 내가 이 내용은 나눠주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료다. 얘랑 둘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개념 발상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모아야 돼. 근데 노트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난 안 해도 되던데 그 친구들 용량이 큰 거야. 노트 없이 1등급 만점 찍는 애들은 이 뇌 용량이 큰 거야. 근데 우리 3, 4, 5등급 아니잖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추론 수식에 최대한 신경 쓰고 하면은 다 실력이 늘어. 하면서 쌓여. 실력이 공부하는 대로 쌓여.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던 거 얘를 지금 A 대 B가 2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작도를 해야지. 여기 길이가 2대 3이니까 라지 A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2K고 여기가 3K구나. 되니? 그리고 지금 얘 있지. 코사인 B는 코사인 C. 이걸 보자마자 각 B는 각 C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사실 좀 숨어있는 게 있어서 이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가 너네를 매기는 게 돼가지고 잘 봐. 이게 원래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코사인 X라는 게 그래프 자체가 떠오르면 각도가 180도 안쪽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래프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등호가 있으면 이게 K
그러니까 이게 K, 이것도 지금 필연성 체계화 노트 아까 나왔던 게 보여서 등호가 3개짜리나 2개짜리가 있을 때 K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니네가 가지고 가면 봐. 여기 얘네 둘이 나오는 이 코사인 B랑 C가 나오는 K를 이렇게 라인을 긋잖아?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없지. 결론은 B랑 C는 하나다. 둘이 똑같은 거구나 해서 각 B랑 각 C가 같다가 이렇게 그래프 추론이 원래 나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걸 머리로 암산했든 아니면 이걸 모르고 갔든 이렇게 푼 사람들은 모르고 갔으면 우연이고 이걸 머리로 암산한 사람들은 좋은 거고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봐야 되고.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가지고 같은 값이 나오려면 애초에 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야. 선생님 그럼 코사인이 같으면 무조건 각이 같은가요? 맞아. 언제? 삼각형 안에선. 왜? 각도가 0에서 180도 사이니까.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같은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어서 얘가 B, 얘가 C일 수도 있다. 됐니? 너무 어렵게 가르쳐줬나? 요거 지금 그래프 추론한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따가 그래프 추론해서 최대한 열심히 집중해. 알았지? 그래서 자 이제 봐. 도형 추론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했는데 각비랑 각시가 같네 하면 당황하지 말고요서 추론 과정이야. 다시 그려. 얘랑 얘가 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리면 되지. 이렇게 다시 그려. 여기가 그래서 A, B, C에서 이렇게 내리꽂아. 내리꽂기 전에 얘기하자. 각비랑 각시가 같으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 각도가 같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중요하다라고 별표 5개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강조를 안 해서 지금 집중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이게 여기서 이제 사인 값을 꺼내야 될 거야. 왜냐면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다라는 걸 아니까 무슨 법칙 써야 돼 우리가? 사인 법칙 써야 돼. 이건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사인 B를 구한다 치면 무슨 공식을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을 대부분 썼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근데 이거는 필연성이 약한 풀이야. 선생님 왜요? 이거 맞잖아.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봐. 뒤에 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고 한데 너희는 연산을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 요번 육모 수식 때문에 어렵다며. 수식을 줄일 수 있는 풀이가 좋은 풀이야.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정석적으로 제대로 다 알고 있으면 돼. 법칙으로 가는 풀이도 알고 있으면서 잘 봐. 수직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갑자기 수직이등분선 선생님 보조선 풀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잘 봐. 필연성이 쌓였으면 돼. 필연적으로 보조선 풀이가 되면 되는 거야. 봐. 우리 도형 파트로 가면 여기 있어.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지금 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고 아니면 각비랑 각시가 같다 이런 두 가지를 꺼낼 수 있거든. 이때 수직 이등분을 꺼낸 순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고. 이거 이해돼?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까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풀이 개쩔지 이게 아니라 연산 줄이는 데는 에너지를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여기가 지금 K지. 그럼 피타고라스면 9K제곱에서 K제곱 빼니까 8K제곱이고 2루트 2K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법칙 뭐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사인 B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2루트 2K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K 값 구하면 자 K는 sin B, B분의 이거 마주보고 있는 스몰 b 3K는 2R이니까 6이고 sin B 대신 3분의 2루트 2K 3분의 2루트 2분의 1분의 3K는 6이다 하면 K 값 나온 거잖아. 됐지? K 값 나오면 끝났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게 그대로 정답 되겠지. 됐니?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해볼게. 오늘 내가 계속 강조할 건데 추론은 최대한 깊이 있게 들어가. 그래야 수식이 줄어. 왜냐하면 육모에서 수식이 더러웠잖아. 그리고 수식은 더러워지고 있는 추세야. 수식을 줄이기 위해선 필연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까 강조한 이 개념 정립 체계화 노트 제대로 써야 되고 필연성 체계화 노트 제대로 정립해가지고 쌓아나가야 돼. 그게 진정한 공부야. 오늘 공부만으로 실력이 막 늘어날 수 있어. 물론 육모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도 그 성과가 이 방향대로만 공부하면 돼. 그럼 한 번 더 보여줄게. 11번까지. 11번도 얘기를 하자면 추론이야 수식이야? 추론, 수식 중에 그냥 봐도 얘는 이 극한식에다가 그냥 수식 몰빵이야. 느껴지지? 그래서 쉬운 거야 또. 수식 몰빵인데 수식도 좀 쉬워. 얘가 제일 쉬운 문제야. 얘는 제일 쉬운데 근데 굳이 왜 푸세요? 그냥 그 메커니즘 보여주려고. 보면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요건 별 필요 없고. 자, 일단 요 극한부터 얘기해.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면 FA가 1이지. 요까지 나왔을 거거든. 근데 두 번째로 너네가 알아야 될 게 극한이 0분의 0꼴 나오면 인수분해 약분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 뭘로 풀어야 돼? 미분계수가 나와야 돼. 이것도 내가 온라인 클래스 학원에서 내가 미분 쪽 설명하면서 봐. 미분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 봐. 함수의 극한이 나오더라도 극한이란 단서가 나왔어. 그때 이 안에 해결책들 중에 미분계수라고 써있는 거 보이니? 단원을 초월해야 돼. 단원이 함수의 극한 단원이지만 해결책엔 미분계수가 나와있어. 왜냐하면 0분의 0꼴 극한은 무조건 미분계수가 돼. 무조건 되나? 돼. 그래서 나온 게 로피탈 정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FA가 1이니까 1 대신에 FA를 넣는 거야. 그럼 모양이 XA, FX, FA니까 이거 F'A구나, 얘가 3이구나 이렇게 두 개를 꺼내야 된다고. 다 이해되지? 이거야. 그리고 지금 얘가 접선이 Y절편이 4래. 그럼 얘는 접선식 세우라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접점이 A, A야. 맞지? 기울기가 미분의 A 넣은 F'A야. 이건 기본 개념이야 전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 좌표에 Y 좌표 한 개 넘어와서 이렇게 세워질 거야 식이. 이거 기본 개념이니까 다 알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를 대입해. 3의 XA고 얘를 대입해. 1이니까 Y는 3X 빼기 3A 플러스 1이고 이게 Y절편 4다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4니까 A 값은 나왔네. 너무 쉽네요. 와 쉽다. 모든 문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추론 수식 중에 얘는 추론이 거의 배제되고 수식으로만 그냥 한 큐에 풀리는데 그 수식마저도 쉬워. 이러니까 문제가 쉽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야.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추론은 깊이 있게, 수식은 더 깔끔하게 태도를 고쳐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11번까지 먹어라 준 거야. 여기까지 기쁘게 풀었을 수 있어. 그럼 이제 12번부터 한번 보자고. 이 문제는 추론이 우세하냐 수식이 우세하냐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내가 허접이라 가지고 내가 허수라서 수식으로 들어간 건가? 수식이 너무 어렵다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도 얘는 수식 비율이 되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야 돼. 추론이 다가 아니야. 이게 공부를 하고 엔제를 많이 풀수록 추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출 문제를 제대로 보면 추론 말고 수식이 우세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 수식이 굉장히 센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수식 능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명언이 하나 있어.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격투기에서 쇼츠 본 사람들 알 거야. 격투기에서 주먹이 약한 챔피언은 있는데 맷집이 약한 챔피언은 없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 복싱에서도 마찬가지고 격투기에 주먹이 약한 챔피언이 있지만 맷집이 약한 챔피언은 없다. 그만큼 맷집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1등급 만점을 찍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추론력이나 창의성이 약한 사람들은 있어. 추론력은 아니겠다. 창의성이 약한 1등급은 있어. 그렇지만 연산이나 수식이 약한 1등급은 없어. 기본적으로 내가 본 1등급 만점인 애들은 연산이 되게 빠르고 정확해. 근데 지금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걸 게임이라 생각하고 연산 맞추기 게임처럼 진짜 집중 많이 해야 돼. 그럼 늘긴 늘어. 이거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많이 늘려야 된다. 자, 그럼 가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추론하려면 이거부터 돼야 돼.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좌표계 문제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좌표계. 이거는 필기하자 얘들아. 좌표계에 대한 건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좌표계는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 좌표계는 기하, 도형이거든. 그래서 교점을 찍어서 점을 위주로 가냐 아니면 교점이랑 비교되는 게 뭐야? 교점을 먼저 체크하냐? 그 다음에 나랑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이거 안 나오나? 그치 선, 길이. 점이냐 길이냐야 보통. 내 수강생 애들 오늘 라이브 들어온댔는데? 라이브 안 들어온 거 같지? 조용히 듣고 있는 거겠지? 수강생 애기들? 우리 수강생 애기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점이냐 길이냐야. 점 길이. 그래가지고 좌표계가 나온 이유는 너네가 명확히 해야 돼. 만약에 점이 찍혔잖아. 점이 만약 여기 찍혔어. A, B. 그러면 이 길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원할 때도 있지만 내리 꽂아가지고 이 축과 나란한 이 축을 준 이유가 축과 나란한 이 길이들을 포인트로 가져가라는 뜻이야. 맞지? 이 포인트를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파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이건 내가 이제 넣은 건데 추가 주제가 같이 엮일 수밖에 없어. 옛날 고전 기출들만 보면 교점이랑 길이 찍은 다음 이것만 잘 체크해도 문제가 개쉽게 풀려. 그때 당시 선생님 고등학교 수능 문제 같은 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걸 잘 풀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렵게 만들려고 막 뭘 첨가해.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을 어렵게 숨긴다든지 아니면 함수 자체에 대한 성질에다가 뭔가 숨긴다든지 아니면 함수가 두 개가 나오면 관계에다가 이렇게 관계에 뭘 숨겨놔. 이것들에다가 숨겨놓고 이도 저도 아니면 연산을 개빡세게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보통. 내가 본 결과 이 네 가지 말고는 없었어. 이 네 가지 정도만 알면 돼. 실제 이 네 가지 말고 첨가할 수가 없어. 좌표계가. 되니?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냐면 글을 꼼꼼히 읽어봤단 말이야. 근데 쓸 수 있는 게 K, 2K야. 근데 원점이 여기 있어.
근데 이거를 K, 2K를 원점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길이를 우선으로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길이를 가지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 2K, K를 요 교점에다 어떻게 써먹어? 힘들단 말이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얘하고 얘하고 함수가 두 개 나오지. 얘네 둘의 관계가 있긴 있다? 평행 대칭 이동을 한 거야, 관계가. 근데 이 넓이에 대해서 얘네 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가 큰 참여를 하고 있니, 지금? 딱히 뭐 참여하고 있는 게 없어. 이 도형 자체도 그렇게 규칙이 있는 느낌도 아니고 딱히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탈락을 시킨 거야.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 실전에서. 도형도 아닌데? 함수 성질도의 지수함수는 증가 감소 말고 별로 없.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나는 연산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 됐니? 선생님의 흐름을 보여준 거야. 물론 실전 개념을 좀 써서 더 빨리 풀 수도 있다. 나도 사후에 끝나고선 실전 개념 써보니까 되더라고. 그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할게. 이 연산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이거를 원한 거야. 됐니?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수식 무게를 둘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중에서 하나의 점을 미지수로 잡는데 보통은 여기 원점 있지. 1사분면 가장 작은 좌표를 t, 1-2의 마이너스 t승으로 잡아주면 돼. 됐지? 근데 자, 요것도 얘기해볼게. 우리 발상 중에 모이면 좋은데 x좌표를 내가 t라고 놨지. 근데 이거 무조건이니 얘들아? x좌표를 무조건 t라고 놔야 될까? 그렇진 않아. y좌표를 t라고 놔도 돼. 그래서 수식이 센 사람들은 x를 t라고 놓을지 y를 t라고 놓을지 마음속으로 열어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왔다가 막히거나 연산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바꿔 들어가. 나도 실제로 풀다가 그렇게 했거든. 난 처음에 y는 t로 놨는데 이게 좀 꼬인다는 느낌 들어서 x는 t로 다시 바꿔 들어갔어. 내가 이게 요번에 풀 때. 기억이 나 그냥. 풀 때마다 그냥 막 시험 보듯이 시간 재고 풀거든? 그러면 잡아. 여기다가 x를 t로 놔볼게. 여기를 넣으면 얘는 t, 2의 t승이야. x좌표와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점은 다 찍어야 돼. 여기도 찍자. 여기. y좌표가 지금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지? 얘 그대로 넣어. 여기다가 우리가 명확해야 돼. 여기가 1-2t가 그대로 들어가. 1-2의 t승. 그럼 이 x좌표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여기 있는 2x승, y는 2x승에 이 y좌표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1-2의 마이너스 t는 2의 x승이고 이거 x는 로그로 돌려야 돼.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애들이 하고서 멘탈이 나가게 돼.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t. 여기서부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연산이 세단 말이야. 이게 맞아. 이게. 됐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x 선상 같은 선상이니까 여기다가도 찍을게. 이 x좌표가 같은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t승이고 y좌표는 여기다가 넣어야지. 여기다가 y좌표는 1-2의 마이너스 x 자리에다가 이 x좌표 있지? 이 x좌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자, 요거는 점 찍는 거는 좀 필기를 해볼래? 점 찍는 거는 여기다가 지금 필기 좀 해보자. 점 찍는 건 좀 와닿아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서. y 값만 좀 바꿀게. 얘하고 교환되는 거 알지? 기본 개념. 그래서 1-2의 마이너스 t승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승이야. 그래서 y 값이 1-2의 마이너스 t승분의 1 요까지 돼. 정리를 하면은 1-2의 t승을 다 곱할게. 그래서 2의 t승 빼기 1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y좌표가 뭐야 그러면 요것도 통분할까? 통분? 2의 t승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통분했어. 이거분의 이거 통분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자, 점만 일단 찍어보자. 점만 지금 내가 보여줄게. 자, 어때? 얘들아 지금까지 느낌 어때? 어렵니? 쉽니? 지금까지 연산? 괜찮아? 괜찮구나. 지수로그 연산이 약한 거야. 만약에 지금까지 연산이 어려우면. 근데 이제 시험 현장에서는 이랬을 거야 아마. x좌표가 로그가 나오면서 이게 맞나라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에 끼어들잖아? 그럼 그때부터 말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연산을 하고 여기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필요 있어. 그래서 이거 확실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밀어붙일 수 있게 돼. 이게 노하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앞조건 요 부분은 좀 지운다 치고 연산 과정은 여기다 지운다 치고 어차피 식을 세우는 건 이거잖아. 점으로 이제 길이로 식을 세우는 거야. 길이는 뭐냐면 내가 그랬지. 축이랑 나란한 길이. 축이랑 나란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축이랑 나란한 길이는 무조건 이 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어차피 높이잖아. 높이 큰 높이에서 작은 높이를 뺀다고. 이 큰 높이에서 작은 높이를 빼면 돼. 그래가지고 식을 세울 때 큰 높이 1 마이너스 얘도 바꾸자 분수로. 2의 t승분의 1. 큰 높이에서 작은 높이 얘를 빼. 2의 t승분의 빼기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빼면은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를 플러스 바꾸고 여기에다가 2배를 쳐야 돼. 왜냐면 k에다가 2배를 쳐야지 얘가 나와. 이 높이. 이것도
큰 높이에서 여기 큰 높이 2의 t승에서 작은 높이를 빼면 돼. 그래가지고 얘도 2의 t승에서 빼기 1 플러스 2의 t승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게 맞았다는 확신이 들면은 확신을 가지고 좀 밀어붙여야 돼. 연산에 대한 건 꼼꼼하게 정신을 차린 채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시험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가 돼. 그래야지. 어설픈 연산은 시험 현장에서 실수를 남발하고 오히려 독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맞다 생각하면 여기서 치환을 들어갈 거야. 2의 t승을 s라고 쓸게. 그리고선 얘를 분배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2 빼기 s분의 2야. 얘가 s니까. 얘도 s니까 플러스 s 마이너스 1분의 2가 분배된 거야. 2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도 s 빼기 1 플러스 s분의 1 이렇게. 됐지? 이러고 이거 2차나 3차 방정식이구나 하고선 여기다가 곱하기 s-1을 곱해줄 거야. 최소 공배수 얘네 둘에. 야, 요건 필기하지 마. 그냥 따라와. 요건 그냥 따라와. 필기하지 말고 여기다가 곱하면 2배 s의 s-1이고 얘는 s가 약분되니까 2배의 s-1이고 얘는 s-1이 약분되니까 얘네 둘로 2s가 되고 얘는 얘네 둘을 곱한다 생각하고 s의 s-1의 제곱이 되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s-1. 왜? 얘가 약분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에선 이런 정도는 따라와. 기본 연산은 막 다 필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풀어줘. 풀어줄 때 암산을 규칙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이 정도 지금 볼륨 연산 볼륨이 여기서도 엄청 큰데 여기서 크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여기서 암산 안 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되게 신중해져. 이럴 때부터. 얘를 풀면 2s제곱 빼기 2s. 얘를 풀면 마이너스 2s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2s는 얘를 풀면 s3승. 요건 암산하겠다. s제곱에 s3승 마이너스 2s에 마이너스 2s제곱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 그치? 그러고 나면 s3승 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모아. s제곱이 1로 모여. 얘네 둘. 그러면 마이너스 4s 되고 s가 얘네 둘 죽고 얘가 1로 모여. 2s 이렇게 모이면 4s 되고 그 다음이 4s 그 다음에 2가 1로 모이면 마이너스 3은 0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돼. 되니? 자, 그럼 조립제법 할 때도 긴장하지 말고 자, 요때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 채팅창에 뭐뭐 넣어봐야 돼? 제일 먼저 지금 별거 아닌 수업인 것 같지만 연산 디테일이야. 1은 무조건 먼저 넣어보는 게 맞아. 근데 바로 1 다음에 1 마이너스 1 다음에 2를 넣은 사람들은 약간 노하우. 채팅창에 2 나오는 거 되게 많거든. 3이 나와야 돼. 너희들 선생님 구독한 거 맞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로 일로 들어온 걸 거 아니야. 인스타랑 유튜브에 내가 쇼츠에도 올렸고 릴스에도 올렸는데 너희들 혹시 릴스보다 나 나오면 넘기니? 서아쌤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거기에 내가 유리근 정리라고 해서 상수항에 약수 들어가라고 얘기했고 더 정확히는 이렇게 써줘. S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에서 무조건 걸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의 약수는 1이니까 1로 고정치고 나면 3의 약수에서 걸리니까 1 다음에 2 넣으면 안 돼. 지금 3이 들어갔어야 돼. 지금 채팅창에 영우 너무 고마워. 영우야. 나 보고서 오무 2등급 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네. 요런 디테일이 쌓이면은 등급이 올라가. 실제로 내가 그 꿀팁들은 쇼츠 같은데 방출하고 있고 무료강에선 큰 축을 잡아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제 풀 때. 그리고 공부할 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깨우침만 얻어도 독학으로 1등급 나온다. 만점까지는 약간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운도 따라줘야 돼.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1등급은 필연적으로 만들 수 있어. 공부 방향만 제대로 돼도. 고마워 얘들아. 너무 극찬하니까 내가 칭찬해주니까 좀 수업을 진행을 못하겠네. 지금 빨리 끝내고 앞에 녹화본 날린 것도 찍어야 되는데 잘생겼다니까 수업을 또 못하겠네. 자, 여기서 끊고 나 앞에 녹화본 찍어야 되니까 갑자기 녹화본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침울해졌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그러면 S에다가 3을 넣으면 되거든. 3 넣으면 27, 9, 4, 36 플러스 12 빼기 3 하면 이렇게 39, 이렇게 39니까 0이 나오거든. 그리고 나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S가 2의 t승인데 S가 2의 t승이거든. 이거 조립제법 할 필요 있어 없어? 얘는 S가 조립제법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3으로 끝내야 돼. 왜냐면 이게 양수거든. 양수값으로 그냥 끝내는 거야. 물론 쫄리는 사람은 해봐야 된다. 쫄리는 사람은 해봐. 2개 값이 나오면 굉장히 꼬이단 말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t는 로그 2의 3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요까지만 정리할게.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연산 연습이라 생각하고 너희가 좀 해봐.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 또 해봐야 돼. 여기다가 요 근처에다가 점을 또 작게 써. 여기다가도 점을 또 작게 써. 여기다가 점을 작게 쓰고 여기다가 점을 작게 쓴 다음에 얘네를 다 구해.
똑바로 차리고 정신.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게임은 정확하게 나와. 괜찮지? 실제로 평가원에서 원한 건 수식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럼 요번 육모에 추론이 더 중요하게 나올까? 수식이 더 중요하게 나올까? 아니면 모를까? 그냥 몰라, 얘들아. 몰라. 몰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육모 때 이 추론 수식이 굉장히 더럽게 나왔는데 구모는 약간 더 특이성이나 추론 쪽에다 많이 숨겨놨거든? 평가원에서 실험해보는 것 같아, 그 비중을. 근데 어차피 수학에선 이 두 가지 다 수학이라 생각을 하거든, 수학하시는 분들은. 얘 둘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 아예. 그러니까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그리는 작업이 그냥 수식 연산의 작업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다 연산이지, 이렇게 막 만점인 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는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추론 수식을 나눠야지 들어갈 때 감각적으로 굉장히 좀 힘을 더 실으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거라서 비중을 오락가락 해볼 거야, 좀 잘하는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그러니까 추론도 약하게 생각은 하지 마.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그건 맞아. 어릴 때 구몬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수식을 단단히 잡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해. 자, 그 다음 얘들아, 그럼 13번 한번 들어가 볼게. 13번은 사실 기출발상이 제일 중요해. 이건 기출발상으로 교차된 넓이가 나왔어. 야, 이거는 뭐 맨날 나오니까 이건 너무 자주 나와서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좀 교차된 넓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교차돼 있어. 넓이가 A, B가 점 하나로 이렇게 선이 교차돼 있어. 그치, 이 교차되어 있는 거는 교점을 구해야 돼? 얘들아, 큰일 나, 교점 구하면. 이거 교점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공통된 부분으로 가는 것도 심화 개념이야, 그것도. 이거는 그냥 정적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2까지 통적분하라는 문제야, 이거. 이게 필연성 포인트야. 근데 지금 이 필연성 포인트가 통적분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게 기출을 공부했어도 잘못 공부한 거야. 발상으로 너네가 노트에 써놔야 될 건,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필연성 시계 노트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실전 개념이 아니라 실전에 기출되었던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네가 분석하는 게, 그래프 파트에서 만약에 교차된 넓이를 봤다? 해결책으로 이렇게 통적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결책이 써 있어야 된다고. 맞니? 이게 혼자서 안 되면 내 깨알 홍보인데 선생님 온라인 학원 아니면 현장 강의, 알았지? 거기서 도움 받아도 되고. 깨알 홍보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출 분석하면 해결책을 모아야 돼, 얘들아. 해결책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 B에서 A를 뺀다. 지금 B 빼기 A면 B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A. 얘를 음수로 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 넓이를. 그럼 봐.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플러스로 나오잖아, 넓이가. 근데 A가 마이너스로 나오려면 아래 거 빼기 위에 거로 하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통적분을 하는데 위에 거 B는 플러스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위야.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고 아래 게 얘야. 빼기 m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통적분하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라지 b가 나와. 플러스 라지 b. 근데 얘는 아래 거 빼기 위에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나와. 음수로 a가.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2구나.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는 식이랑 이걸 풀어내면 얘가 3분의 2가 나온다 하면 m 값이 쉽게 나온단 말이야. 다 이해되지? 자, 얘들아, 어때? 13번은 쉬웠어, 어려웠어? 이거 푼 사람들 13번 잘 못 풀었니, 혹시? 13번은 쉬웠다. 자, 근데 쉬운 이유를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 추론 vs 수식 있다 치면 얘는 발상만 알고 있으면 추론이 좀 쉽게 돼. 통적분하는 거. 수식이 굉장히 약해. 이 적분 수식 되게 쉬워. 그래서 추론 몰빵이라 오히려 쉬운 거야. 너네가 알면 좋은 거, 추론이랑 수식이 애매하게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 요걸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13번이어도 추론만 몰빵되면 쉽다. 그치? 자, 그러면 요번엔 14번 가볼게. 14번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얘도 추론 수식이 둘 다 끼어 들어갈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오늘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자. 지금 내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안 한 거 오늘 수식이 두 가지랬어. 무슨 식 있니, 얘들아? 수식 무슨 식 있니? 노가다? 노가다는 추론인데. 노가다는 나열했을 때 노가다는 보통 추론이고. 그치, 등식 있고 부등식 있다 그랬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등식에다가 많이 부등식이 참여를 해. 그럼 애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 특히 고1, 고2 애들 부등식 좀만 섞인 문제 주잖아? 겁나 못 풀어. 그나마 고3쯤 되고 N수생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부등식을 잘 잡아나가거든? 이게 봐봐, 이 문제. 자연수 K란 말이 있어. 요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이거 필연성 체계화에 내가 써준 거야. 자연수랑 정수가 나오면 해결책 몇 개 나와야 된댔어, 얘들아? 몇 가지 해결책이야? 여기 내 찐 구독자 많지 않구나. 그리고 내 수강생들은 얘기해줘야 되지 않니? 3가지 나와야 돼, 그치? 소은이 우리 수강생이지? 우리 그 수업 듣는 애기지, 소은이. 1번, 2번, 3번. 1번은 부등식. 1번이 부등식. 부등식을 내가 1번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거 왜 안 써지지? 잠깐만 좀 글씨를 잘 쓰고 싶어. 부등식을 내가 1번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래야 수식이 짧아져. 수식이 짧아지게 필연성 체계하면 좋아. 부등식으로 막아버리잖아? 그럼 자연수 정수가 딱 몇 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되게 할만해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노가다를 뜰 준비도 해야 돼. 부등식 안 나오고 노가다를 뜰 수도 있어.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떤 거는 뭐 분수 형태라든지 루트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다 자연수 정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형태를 자연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우연으로 뽀록으로 푸는 거야. 잘 봐. 자연수 K라는 것 때문에 범위 잡을 때 자, 여기서 하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과 개념인데 로그 함수가 나오잖아. 로그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역부터 따져줘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공인데, 그러니까 여기 로그 함수 나오면 그리고 루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얘들아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필기하자. 요거 큰 덩어리로 얘네들은 필기하고 시작하자. 1번이야. 이게 1번. 1번이라고 써. 1번. 2번은 뭐냐면 얘도 로그 함수니까 2번. 75 마이너스 kn은 0보다 크다라고 쓰자. 그리고 3번. 3번은 뭐냐면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게 얘에서 L 뺀 게 양수잖아. 아, 요건 쓰자. 요거는 그냥 암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있어. 그러면 양수니까 얘를 일로 넘긴 거야. 그래서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이 있어. 이렇게. 됐니? 이게 3번이야. 근데 이제 수식 쪽으로 우리가 1등급 만점인 애들은 별로 안 겁나. 얘랑 얘 비교하는 거 연산 되겠지 하고선 요 4를 바로 바꿔. 밑에 있는 4 있지? 얘를 2의 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분모로 넣어. 이렇게. 그런 다음 이 2분의 1을 이 위로 올려. 그래가지고 얘 안쪽의 것만 비교하면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크다. 75 마이너스 kn에 여기가 2분의 1승이 되니까 루트랑 2분의 1승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75 마이너스 kn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실제로 연산이 센 친구들은 이거를 딱 보고선 이렇게 한 번에 꺼내는 경우가 있어. 연산이 셀수록 좋다. 어차피 비교하면 얘 4가 이렇게 가고 여기 2분의 1승이네. 또 벗기고 나면 얘네 안쪽 거 비교네 하고선 이걸 한 번에 쓴다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자, 이렇게 얘를 여기다 올릴게. 됐니? 이 1번, 2번, 3번만 딱 필기해 놓자 일단은. 그치? 그럼 이 다음 연산은 흐름만 놓치지 마. 자, 한번 연산해볼게. 흐름 놓치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필기하지 마. 얘를 이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n제곱 빼기 10n 빼기 75가 0보다 작다야. 인수분해가 n-15랑 n 플러스 5가 되고 n은 15랑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이게 하나가 나왔어. 요건 네모 칠게. 잘 보이라고 눈에. 그치? 얘를 풀면 얘를 넘기면 kn이 작다야. 75보다. 그러면 k로 나눠. 근데 여기서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k분의 75 해가지고 얘도 하나 나왔어. 그치? 그리고 여기도 보면 75, 75가 죽고 얘네들을 1로 넘겨. 그러면 n제곱 빼기에 k 플러스 10으로 n을 묶어. n으로 묶어. 이게 0보다 작다고 n이 묶어내면 k 플러스 10과 0 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얘네 셋의 교집합이 나와야 돼. 이게 다 성립돼야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푸니까 자연수 n가 12개다 이거야.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되니? 괜찮지?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너네가 느껴야 되는 건 얘는 수식으로 출발한 문제야. 그중에 부등식으로 출발했어. 자연수 조건 때문에 부등식으로 겁나 출발했거든? 근데 여기서 뭘 또 하냐면 추론이 들어가야 돼. 추론. 어차피 자연수의 개수가 12개면 수직선이 필요해. 지금 딱 그려. n이 지금 0이 있으면 1, 2, 3 해가지고 자연수라 치면 여기가 12면 잡아. 0부터 해서 13 해가지고 최종 범위가 이런 식으로 끝나야지 요 안의 개수가 12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 안쪽이 12개가 나온다.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겠구나 하고 손으로 그려보는 게 좋다고. 물론 이걸 암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려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거를 막아내는 게 둘 중에 지금 0보다 큰 건 됐어. 요거는 무시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의미 없어. 0보다 큰 거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0보다 크거든. n이. 근데 지금 막는 게 15는 의미 없다. 이 15까지도 그냥 날려. 이 15도 필요 없어. 그러면 중요한 게 k분의 75랑 k 플러스 10 중에 누구냐 이게. 얘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k분의 75 or k 플러스 10 해서 이걸 손으로 써야지 실력이 는다. 나는 이걸 손으로 쓴다. 이 손으로 쓰는 이 과정이 추론이다. 이 과정 손으로 쓰면 실력이 는다. 다 이해된 거 맞니? 여기까지 얘들아? 괜찮아? 그치? 그러면 자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뭘 해야 돼? 뭐 5글자. 경우 나누기. 너무 좋아. 난 사실 영어로 케이스 분류 생각한 건데 경우 나누기 딱 한글말로도 딱 되네.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돼. 케이스 분류.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하면 늘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건이고 그 조건조차도 자연수 정수 조건에선 부등식 조건이 그렇게 중요해. 됐니? 사실 부등식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선생님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 부등식 당연하거든. 근데 나처럼 진짜 그 완전 노베이스부터 하나씩 쌓아온 사람들은 이 부등식에서 엄청나게 막혔기 때문에 부등식 중요하다는 게 각인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 부분, 얘들아, 내가 아직 지금 비상장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덜 유명하니까 지금 빨리 습득해. 그럼 남들이 이길 수 있어. 내가 유명해지는 순간 추론 수식 이 밸런스랑 부등식 강조가 유명해지면서 전체 등급 평균이 올라갈 수 있어. 아, 등급 평균은 안 올라가는구나. 전체 원점수 평균이 올라갈 수 있어. 나의 희망이야, 희망. 내가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습득해. 그러니까 잡아, 부등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금 최종 범위가 얘가 되려면 이거야. K분의 75가 더 안쪽 범위였던 거야. K 플러스 10보다. 등호 얘가 들어가도 돼. 등호는 뭐 아무데나 써도 돼. K 플러스 10이 더 작을 때. 더 작은 게 주인공일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때 교집합 범위가 정답인데 여기가 K분의 75고 여기가 K 플러스 10이야. 겹치는 부분이니까 얘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얘가 주인공이 된 거 아니야. K분의 75가 주인공 될 땐 얘가 더 작은 거고 K 플러스 10이 주인공이 될 땐 얘가 더 작은 거라고. 다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부등식 조건을 풀어놔야 돼. 얘를 K를 곱해서 여기다 빠르게 K제곱 플러스 10K 마이너스 7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넘기고 K 플러스 15,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고 얘를 범위를 구하면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나와. 그치? 그리고 요때도 풀면은 얘는 반대 범위지. 어차피 얘는 이거의 반대 범위야. 이 부등호를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K가 지금 얘랑 얘 사이니까 5랑 마이너스 15 사이야. 이렇게. 됐지? 자, 이랬을 때 이제 가보자고. 이랬을 때 요 범위 안에서는 K분의 75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추론을 했다 치면 이제 여기서 수식을 뽑아야 되거든. 수식. 근데 그 수식이 또 뭐냐, 부등식이니까 어려워하는데, 부등식 세우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생각해. 제발 내 얘기 들어. 이 추론에다가 최대한 자세히 넣고 비교하면 돼. 좌우 비교 아니면 높이 비교. 그러니까 얘 봐. 12랑 13 사이에 얘가 있지. K분의 75가 주인공이야. 그럼 12, 13 사이에 얘가 있으니까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K분의 75가 자연스럽게 12랑 13 사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이 두 번째 케이스일 때 얘가 주인공일 때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 10이 12랑 13 사이일 때로 나눠야 돼. 아, 나누는 게 아니라 12랑 13 사이라고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비교하면 된다고. 좌우 비교.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등호를 생각해 봐야 돼. 부등식 세울 때 이 등호까지도. 자, 등호가 12쪽에 들어가니 13쪽에 들어가니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볼래? 다들 12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어. 13이야. 지금 12가 많이 나왔네. 13이야, 얘들아. 이게 왜 13이냐면, 자, 이게 항상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이게 13일 때, 우리가 구하려는 애가 13일 때로 그림을 그려. 이것도 추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13이 있어. 13이 만약에 이 K분의 75인 거야. 아니면 K 플러스 10.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는 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니까 여기까지가 되면 요 안에 정수 몇 개 나와? 자연수 12개 되는 거 맞지 않아? 자연수 12개 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13까지는 가도 돼. 여기 있는 애가 요 13까지 옮겨졌을 때 상상해야 돼. 이것도 추론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림 그려봐야 돼. 이거 공식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믿으면 안 돼. 애들 추론력을 키워본 적이 없는 거야. 빡통돼. 내가 한 20년 강의해보니까 요거 그림 그리면서 자꾸 생각해봐 하니까 애들이 그냥 저절로 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점점 좋아져. 그래서 등호는 13쪽으로 들어가. 선생님 10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2 한번 해볼게. 12. 12도 원래 니네가 해봐야 될 건데, 선생님 온라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질문하면 내가 그림 그려서 나한테 먼저 보내라고 하거든? 그럼 그냥 저절로 늘어. 이제 실력이 그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게 돼.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냐, 10이면. 얘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그럼 요 안에 자연수 몇 개? 11개잖아. 12개 만들어야 된다면 여긴 11개인데 12개. 그러니까 안 된다고. 12가 되면 안 돼. 여기 12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완벽히 이해되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마무리. 이런 건 이제 연산이 좀 잘 되면 좋은데, K가 1로 가고 13으로 나누니까 K는 이쪽에 13분의 75가 나와. 이쪽은 1로 가고 12로 나누니까 12분의 75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부등호 풀면 K가 12로 나누면 6점 몇이고 얘는 5점 몇이야. K가 몇이야? 그러면 6, 여기서 6 하나 나와. 그리고 이 6이 나온 거는, 이거는 그냥, 얘들아, 이거는 지금 필기하지 말고, K6이 나온 건 여기 조건에 맞지.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 보지 않으면 허접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든 틀려. 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풀면은 얘는 쉽잖아. K가
13이랑 3이랑 2 사이야. 그러니까 K는 3인 거고 3은 지금 또 요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3도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3이랑 6 두 개의 합이구나. 그래서 9, 4번이 되는 거지. 얘들아 완벽히 이해되니?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야. 내가 생각할 때 어차피 뭐 다 좋은 문제인데 평가원 문제니까 추론 수식이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어려워해. 수식 부등식 특히 잡는 거 여기서 교훈 많이 새겨. 요번 6모 때 부등식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몰라. 하지만 나왔을 때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오픈 마인드로 풀면 부등식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14번 해설 보고 나니까 어때? 어려워? 아니면 좀 할만하니? 할만하구나. 오 다행이다. 이러면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어렵구나. 어려운 친구들도 있구나. 어려우면은 내가 어디에서 왜 어려워하는지를 좀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연산이 약하다면 연산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돼. 추론이 약하다? 추론 손으로 그릴 때 디테일하게 자꾸 넣으려고 해야 돼. 이러면 이것만으로 요번 시험에 증폭이 돼, 점수가. 아니면 요번 시험에 조지더라도 공부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니네 약점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고 실력은 늘게 돼 있어. 대부분이 근데 3등급 이학생들은 대부분 연산이 약해, 솔직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15번은 얘는 찐킬러거든. 딱 얘기할게. 얘는 찐킬러야. 킬러 없는 수는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작정하고 졸라 어렵게 된 문제야. 추론 수식이 오지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식도 개들어. 근데 이거를 이거 혹시 내가 늦을까봐 이거 내가 아까 낮에 내가 찍어놨거든? 그래서 얘는 바로 내가 전송해줄게. 카카오톡 채널로 필요한 사람. 요거는 맞아. 안 해도 되는 게 1등급 아니면 하지 마. 나는 1등급 아니면 이거 안 하라고 하고 싶어. 2등급도 의미 없어. 보통 내가 킬러는 2등급부터 봐도 돼 하는데 얘는 2등급도 보지 마. 그냥 1등급 아니면 볼 필요 없어. 자, 그럼 넘어가가지고 이제 추론 수식에 대한 비중을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9번 있지, 19번. 19번은 원래 3점짜리라 내가 안 풀 때가 많은데 얘는 별표를 좀 하나 줄게. 여기서의 교훈을 3개를 줄게, 3개. 여기서의 교훈을 좀 얘기하고 싶어. 어떤 교훈을 얘기하고 싶냐면, 자, 이게 연산 문제인 건 맞아. 일단 너네도 알겠지만 추론이랑 수식 쪽으로 더 몰빵돼 있는 문제가 맞아.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애초에 어떻게 개념이 필기돼 있어야 되냐면 속도가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위치가 1이래. 위치를 구하라고 돼 있어.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그럼 개념 필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단서별로. 속도 VT에 대한 단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3가지 방향이 나와야 돼. 알고 있니 너희들? 만약에 VT가 나왔는데 그냥 부정적분을 때리면 뭐가 나와? 이거 채팅창에 대답해 볼래? 위치가 나오고 정적분을 때리면 변위가 나와. 지금 다 나오네.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물리 용어야, 변위. 그 다음에 VT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거는 이동거리가 나와. 이렇게.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얘는 위치 문제니까 얘는 부정적분을 하면 되긴 돼.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좀 더 얘기를 추가해 줄 게 있어. 자, 봐. 지금 VT를 만약에 부정적분을 하면 XT가 나오고 부정적분 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1T 3승, 2분의 1T 제곱, 2T 플러스 C1이 나오고 여기가 0부터 T3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K에 T-3의 제곱 빼기 4T T가 3보다 크다 하고선 여기 C2 안 썼구나. 플러스 C2가 나오고 얘는 T가 3보다 크다가 나와. 그럼 잘 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건 C1, C2는 구간이 찢어져 있을 때 똑같은 값이 아니라 무조건 구분해야 돼. 이거 까먹고 틀린 경우가 많다. 첫 번째. 할 거면 여기다가 변위를 변위가 아니구나. 부정적분의 위치를 구할 때는 구간별로 나눠지면 C1과 C2가 따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같이 써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0을 넣어봤을 때 원점 출발이니까 0 넣으면 원점이니까 C1이 뒤진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할 게 이거야. 3에서 어차피 우리 위치는 연속적이잖아. 순간이동 안 하지? 순간이동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넣은 거랑 여기 3 넣은 게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연산이 좀 많아져, 볼륨이. C2 구간의 연산이 볼륨이 커져. 됐니? 그래서 실전 개념으로 좀 알아둬야 될 건, 자, 실전 개념은 내가 간단한 것 중에 연산을 줄여주는 거 정도만 나는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 위치가 나오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위치라는 게 처음 위치 있지, 처음. 이거를 초기값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초기값. 초기값에다가 플러스 변위를 해줘도 돼. 선생님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실전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연산이 줄어들어. 자,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식을 잘해야 되니까 연산을 줄일 수 있는 실전 개념은 모아놔야 돼. 어디다가? 이렇게 기본 개념과 같이 단서별 개념들, 기본 개념들 거기다가 실전 개념이 덧붙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선생님 온라인 학원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내 노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괄호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썼구나. 초기값 이거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 초깃값
많지 않나? 초기값 사이시오? 근데 이 초기값 뭐 이 어려운 용어 필요 없어.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에다가 변이. 이러면 딱 위치란 말이야. 최종 위치. 그러니까 이게 C1, C2를 구하는 게 굉장히 더러운 문제들이 있어. 킬러 문제 풀다 보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위치가 잡아.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뀐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이건 알지? 이거 자체는 사실 추론이긴 한데 추론. 수직선을 개미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첫 번째 바뀌려면 이렇게 멈췄다가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0 될 때구나. 그리고 여기서 멈췄다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0 될 때.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VT가 0 될 때. 그리고 VT의 부호가 반대야. 부호, 반대.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립하고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얘가 0 될 때랑 얘가 0 될 때를 구하면 요거는 필기하지 마. 연산 조금 빠르게 할게.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시간이 양수니까 2일 때 처음으로 운동방향 바뀌는 거고 얘도 지금 문제를 풀면 t는 넘어가니까 4니까 3 플러스 k분의 4거든. 이때 또 두 번째 속도가 0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잘 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듣냐면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C1, C2를 찾아내는 수고를 좀 덜어주려면 연산을 줄이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가 0이었어. 여기에다가 정적분 때리면 돼. 변이가 정적분이지. 정적분이니까 0부터 3까지는 0부터 3까지는 이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플러스 3부터 3 플러스 k분의 4까지는 이거 k의 t-3 빼기 4 이거를 계산한 게 1이다 이러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실제로 내가 비교해 보려고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요거랑 요걸 풀어보니까 연산이 확실히 얘가 더 무거웠던 것 같고 이게 좀 더 빨랐던 것 같아. 자, 어떠니?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이해되니?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한 포인트? 다행이다. 고마워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지? 자, 우리의 교훈 추론 수식의 양대 산맥. 추론을 잘하려면 자 이제 한번 다시 복습해보자. 여기서 복귀해볼게. 추론 잘하려면 얘들아 그래프든 아니면 그림 그릴 때 최대한 뭘 해야 될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넣어야 돼. 정보를. 추론을 잘하려면 그래프든 뭐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넣어. 그 안에. 수식을 잘하려면 연산에 대한 집중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 마인드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실전 개념도 좀 모여야 돼. 그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실력은 공부하는 대로 쌓여. 그치? 그럼 한번 가볼게. 요번에 이제 20번 가볼게. 요 정도 되면 꽤 빡세지? 근데 19번 나왔지? 이게 뭐냐면 육모가 헬게이트가 열렸던 거거든? 작년 육모 때 애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수 있으니까 수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해줘 얘들아. 자 20번 한번 가볼게. 20번에서도 이제 가볼게. 얘도 추론 수식 둘 다 들어갈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자연수 AB란 말이 나오거든. O 이하 자연수 A. 여기다 또 얘기하면 자연수는 복습이야. 수업을 듣기만 해도 실력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거는 여기서 알 수 있어. 자연수 했을 때 아까 조건이 몇 개가 나왔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딱 한 3가지 정도 그냥 떠올렸어야 됐지? 이게 다 떠오르면 실력이 쌓이는 거야. 수업만 듣고도. 첫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을 세울지, 두 번째는 노가다를 뜰지, 아니면 세 번째는 자연수 정수 형태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떠올랐다? 그럼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야. 수업을 듣기만 해도 실력이 오르는 수업. 갑자기 광고 멘트처럼 해보고 싶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서 변수가 2개거든. 자연수 A, B를 축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에서 변수가 2개일 때가 있어. 추론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추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변수가 2개야. 이거는 내 필연성 체계화 노트 실전 체계와 같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많이 언급을 하는데 변수 2개가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변수 2개를 어떻게 같이 이동시킬지가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때는 한 개를 고정치고 추론하면 돼. 한 개를 고정하고 케이스 분류를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O 이하의 자연수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잖아. 잘 읽어보면 얘가 얘랑 만나는 집합이 A고 교점의 집합이야. 얘네들과 만나는 교점의 집합이 B야. 근데 ABC가 지금 아니구나. 얘랑 만나는 게 A, Y는 1이랑 B, Y는 3이랑 만나는 게 C야. 근데 A, B, C의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리고 여기 또 이 포인트도 있네. 이 합집합이라는 거, 집합을 줬다라는 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집합을 줬다. 이것도 선생님 필연성 체계가 노트에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꺼낼게. 집합이란 말이 나오면 원소의 중복으로 함정을 넣은 거야. 애들이 각각 풀어. A에서 2개. B에서 2개, C에서 2개 나오면 얘네들의 개수는 6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라고. 왜냐면 얘 안에 A, B, 얘 안에 A, C, 얘 안에
또 만약에 A, B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 합집합 때리지. 그럼 원소를 집합으로 나오면 원소가 A, B, C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야. 이렇게 6개로 나오는 걸 낚아내려고 얘 이렇게 집합으로 문제를 주는 거야. 그치, 원소가 중복된다. 됐니? 요런 필연성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필연성 체계 노트에 너희가 쌓아 나가야 된다. 이게 공부 방향을 내가 제시해 준 거고.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해볼게. 자, 추론해보자. 추론할 건데 자연수가 여기서 부등식을 세울 건 없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없거든? 그러면 얘는 감지를 해야 돼. 아, 이거 노가다다. 노가다 들어가는 거고 1부터 5까지 5 이하니까 이거 부등식이 있네. 5 이하. 그치? A, B는 5 이하. 뭐 이것도 부등식이야. 어찌되었거나 노가다를 띄려고 하는데, 자, 이게 A sin X 플러스 B면 이런 느낌인데 A가 뜻하는 건 이 폭이거든. B가 뜻하는 건 이 높이야. 그리고 이 구간은 0부터 2파니까 구멍 뚫어놓고 딱 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 좋을까 했을 때 요거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건 자기 마음이긴 해. 근데 나는 사실 얘가 더 쉬울 것 같았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높이를 올리면서 그리자 하고선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건 1일 때부터, B는 1일 때부터 갔어. B는 1일 때면, 자, 이제 추론 들어간다. 추론은 디테일 정보를 최대한 실어. 그래서 Y는 1을 여기다 그어. 이렇게 Y는 1. 교점, 얘가 중요해. 얘는 B집합을 만들어내는 거고, Y는 3을 또 그어. 그리고 X는 파이도 그어. X는 파이. 이랬을 때 지금 1만큼 올렸을 때가 B니까 요 라인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교점 개수 세보면 처음에 여기 하나, 맞지? X는 파이와의 교점, 요거 하나, 얘 가운데 무조건 교점 하나 먹겠네. Y는 1과의 교점은 얘랑 겹쳐.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 얘네 둘은 아니잖아. 비어있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 자, 그럼 이게 잘못됐지. 그럼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 B는 1 고정 쳤으니까 이 폭을 증가시켜야 돼, 축소시켜야 돼. 추론 과정에서 이 폭을 증가시켜야지, 증가. 그치? 폭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은 여기서 2개가 걸리고 여기서 하나가 걸리니까 원소의 개수가 C의 집합 원소 하나, 둘, 그리고 A랑 B가 중복돼서 하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그림상으로 얘네들의 교점이 3개가 나오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추론한 거야. 여기까지 추론.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식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아, 이거 나오는구나. 이거 부등식 나오네, 부등식. 자, 얘들아, 이거 부등식 세울 때 이게 지금 식을 제대로 쓰는 게 좋은데 얘가 지금 A sin 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 최대값이 A인데 거기에 1을 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A 플러스 1. 그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야. 수식이 어려워지면 부등식이 나오고 부등식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랬어? 그림을 최대한 잘 그린 다음에 비교만 하면 되겠어. 높이 비교 아니면 좌우 비교라고. 다 이해되니? 그럼 높이 비교를 한다 치면 A 플러스 1이랑 3이랑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A 플러스 1은 3보다 크고 A는 2보다 크구나. 그래서 2보다 크고 5 이하니까 B는 1이고 그러면 3,1 답이 나온다 얘들아. A가 3이면 B는 1, A가 4여도 B는 1, 5,1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나온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끝난 거야. 어때 얘들아? 지금 납득돼? 풀이가 왜 이렇게 나온 거냐? 필연성이 다 잡히니? 필연성이 지금 납득이 되면 제대로 지금 다 놓치지 않고 따라온 거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낼 때 풀이 해설집은 어떻게 돼 있냐? 갑자기 이 그림이 없이 B는 1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대부분 문제집이. 근데 너희는 그 안에 추론을 먼저 해봐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그 추론을 잘 하려면 자연수 조건에 부등식 노가다 뛸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 변수 2개일 때 1개 고정 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집합이면 원수와 중복되는 거 조심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필연성이 쌓여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 무료 수업 들으면 다 일관되게 이거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부야 수학에선. 그럼 1등급은 굉장히 쉽게 올라가. 물론 만점의 영역은 좀 많이 해야 돼. 그 연습을 꽤 많이 해야 되고 만점 영역은 또 조금 다르고 내가 한 20년 해보니까 연산 센스만 있으면 내가 1등급은 대부분 되더라고. 그 뇌구조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 핵심 포인트를 놓쳐서 문제인 거야.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되더라.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들어가 볼게. 한 2번, 3번만 더 해볼게. 연습해보자. 자, B는 2일 때 한번 가볼게. B는 2. 다 풀진 않고 B는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 B는 2. B는 2면 핵심이 되는 1, 3은 이렇게 또 라인을 또 따로 그래. Y는 1, Y는 3. 그리고 B가 2, Y는 2가 여기 있어. B가 2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놀고 있는 느낌이야. 맞지? X는 파이는 여기 있고. 그럼 일단 여기 교점 하나는 먹었어.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야. 안 되지? 그럼 얘는 축소시켰을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듣고 싶은 딱 한 글자가 있어, 내가. 듣고 싶은 한 글자. 요렇게 될 때. 이거 안 나오는구나. 접해야 돼, 접. 이래야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얘는 부등식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안에서도 딱 케이스가 얘가 지금 y는 a 플러스 2일 때야 a 플러스 2가 3일 때에서 등식이 나와 등식. 그래서 얘는 정답이 a가 1이니까 1,2가 정답이 돼. b는 2, a는 1 이렇게 하나 정답이 나온 거야. 됐지? 한 번만 딱 더 해볼게. 4, 5일 때는 너네가 해보면 되니까 3일 때로 한번 가보면 3일 때로 가볼게. 4까지는 해봐야 되나? 일단 한번 그려보고 3까지 한번 해보고 쭉 y축 있으면 1, 3을 또 그릴 거야. 여기다 1, y는 1. 그럼 케이스마도 다 그리나요? 당연히. 난 다 그렸어. 그럼 얘가 1, 3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지금 x는 파이 하나 먹었어. 어차피 여기 3이랑 먹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이랑 교점이 2개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 얘는 y는 추론이 약한 사람들은 요걸 꼭 써줘야 돼. a sin x 플러스 3 이 식이 안 써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여기 높이가 되게 쉽게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지. 요 높이가 부등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아래에 있고 a는 2보다 크구나. 그래서 정답이 2보다 큰 게 다 들어가. a가 2보다 크니까 3, b가 몇일 때야? 이거 안 써놨네. 이러면 헷갈리지. b는 3일 때야 이거. 3,3 b가 3이니까 또 4,3 또 5,3 이렇게 또 3개가 나와. 정답이 이거 이만큼 나온 거야 현재. 다 이해되지? 그럼 요번에 4까지 해볼게. 왜냐면 4까지 하는 이유가 걱정돼서인 것도 있는데 자봐. 왜 걱정되면 5는 니네가 해봐. 5는 4랑 비슷하니까 이 x축 y축이 있으면 이제 그림 그려볼게. 그림 그리면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거든. 여기 1이 있어. y는 1을 이렇게 그렸어. y는 1. 3도 이렇게 그렸어. 4도 이렇게 그렸어. y는 4. 그래서 얘들 이렇게 해가지고 y는 식도 잘 썼어. sin x 플러스 4. 여기다 b는 4일 때 케이스도 잘 썼어. 조건도.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리면 2개가 나오려면 3개 나오려면 이런 그림이란 추론도 됐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먹을 거야. 여기 교점 하나. 2개가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식도 잘 썼어. 이 y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것도 잘 썼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또 수식으로 뽑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3보다 작다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1보다 크다도 써줘야 돼 이렇게. 맞니? 그래서 요거까지 수식이 제대로 나오길 바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래프 안에 1과 3 정보가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추론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수식에서도 비교할 게 더 없나? 이게 돼야지 1등급 만점. 그렇지? 그럼 여기선 더 안 할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이제 풀어내야 돼. 요거 풀면은 될 거야. 요거 풀면 A가 지금 뭐냐면 A가 1로 넘어가니까 3. 얘가 지금 2. A가 잠깐만 1로 넘어가면 A가 1, 3, A는 2 딱 하나 나오네. 그래서 얘는 2,4가 정답이야. 됐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결론적으로 보면 니네가 느끼겠지만 추론으로 그림을 겁나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비교를 통해서 수식을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니?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야 돼 얘들아. 저 질문 A가 2보다 왜 큰 거냐고? 요거 물어본 건가? 이거 A를 1로 넘긴 거야. 1을 1로 넘기고. 부등식 푼 거야. 요 부등식을. 이거 필기하다 놓쳤구나. 이따가 또 질문 있으면 또 물어봐도 괜찮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얘들아. 자, 넘어가서 이제 21번, 22번까지 할 거야, 오늘. 21, 22까지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21, 22번은, 21번은 전통적인 문제야.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는 잘 나와. 보통 킬러가 수투에서 미분 관련해서 하나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것도 한번 얘기해볼게. 여기 위에다 써놔. 추론과 우리는 수식. 이거에 대한 걸 쓰는데, 이 추론에 대한 비중이 좀 커, 보통. 이 추론할 때도 어떻게 추론할지를 최대한 니네가 디테일하게 다 쳐넣어야 돼. 잘 봐, 한번 같이 가볼게. 최고치 함계수가 1인 4차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밑줄 그어봐. 밑줄 긋고 이것도 필연성 체계가 노트에 다 있는 건데 아까 쓰지 않았나? 다항함수란 말이 있어. 그러면은 뭘 세워야 돼, 얘들아?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면 안 썼나 아까? 헷갈리네. 식을 세워야 돼. 이거 노트 있는데 노트는 안 볼게. 노트 내용이야. 이건 필기해, 얘들아. 요거는 필기해야 돼. 핵심이 되는 거. 식이 나와야 되고 그 식은 그냥 세울 때도 있어. 교점을 이용해가지고 인수정리로 세울 때가 있고. 보통 얘가 좀 더 기술적이야. 그래서 애들이 얘만 바라보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거 요즘 배제하니까 강 세우는 것도 잘 나오고 실제로 얘는 강 세우는 게 더 아니구나. 얘도 교점이 낮겠구나. 어쨌든 둘 다 잘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요까지 알아두면 좋아. 다항함수로 식을 세울 때는 f'x가 나올 때 있어. 문제. 요거 필기해야 돼. f'x가 나오잖아?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것도 f'x로 세울지 아니면 fx로 세울지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감지하고선 이걸 정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는 힌트를 다 조건을 정리해 본 다음에 가늠할 수 있어.
됐니? 잘 봐. 여기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추론을 먼저 들어가야 돼. 추론을 해보면 처음에 이게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A의 최대값이 2래. 그러면은 4차 함수일 거면 막 그려. 나라면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감소한다는 게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감소하고 여기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야 이거 어렵니? 여기까지 똑같이 그려? 이 추론은 똑같이 그려야 돼? 손으로 써봐야 니네가 이해가 가. 이거 감소잖아. 인정? 그러면 그 A의 최대값 X가 A니까 A의 최대값은 요 A 값들, 이 A 값들 중 최대는 여기가 X는 A구나 라고 추론이 된다고. 됐니?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생겨도 되나? 그러면 감소하는 여기 부분의 최대면 여기가 A구나. 또 신났어. 이제 이제 나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감소는 여기고 여기가 감소니까 여기가 A구나. 그리고 얘가 높이가 이렇게 맞을 때도 있겠구나. 신난 거야. 뭐 좀 알아서. 여기 감소, 여기도 감소. 그래서 여기가 A구나. 요 정도 추론하면 다 나온 거야. 케이스가. 어차피 준킬러 킬러 풀려면 케이스가 빠지면 안 되거든.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k의 교점의 개수, 요 원소는 교점이지?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k의 최소는 3분의 8이래. 3개 이상? 그러면 이때는 얘는 2개니까 안 돼. 탈락. 얘는 없애. 얘는 요렇게 될 땐 2개지만 요때부터 3개야. 요로 넘어가면 4개야. 그러면 k의 최소값은 k의 최소는 여기네? 그럼 k의 최소는 여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y 값이 3분의 8이구나. 여기까지도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 경우는 또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구나 해가지고 여기는 요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3개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3개야. y는 3분의 8인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요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2개거든? 2개에서 갑자기 4개로 넘어가. 그럼 여기가 최소구나 그러면 안 돼. 얘는 2개니까 값이 없어. 얘는 요 밑에 최소값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래프가 추론이. 이렇게 좁혀야 돼. 추론으로. 안 그러면 준킬러킬러는 못 풀어. 그러니까 수식을 최대한 줄이려면 추론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요거 지금 다 이해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추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또 나와 있는 게 얘네 둘이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 이건 수식이겠지 하는데 이것도 추론에 들어가. 잘 봐. 높이가 지금 만약에 높이가 A가 지금 A가 맨 밑 끝에 있고 잘 봐. 여기가 높이가 지금 3분의 8이고 얘가 A인데 F'1이 0이래. 이거 극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든 아니면 여기가 1이거든. 이거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1이 여기 있다 치면 원점이 0,0 원점 지나가는 원점이 왼쪽에 있지. 여기가 원점이거든. 원점의 y좌표가 3분의 8보다 높은 게 말이 되니? 안 되지. 맞지? 그리고 1보다 이 왼쪽에 있어도 만약에 여기 있다 쳐도 원점이 여기 있다고 쳐도 얘가 원점이라고 쳐도 0,0이 3분의 8보다 지금 높이 있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추론 안에 얘까지 끼어드는 거야. 얘네 둘 내용까지 끼어들면서 얘가 안 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랑 이걸 2번 풀면 망해. 이거 수식 되게 커. 연산이 대빡세.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얘로 들어가야지 명확하게 풀 수 있고 1등은 만점이 될 수 있어. 다 이해되니? 지금 얘기한 거? 뭔지? 그치? 근데 이 경우는 되지. 왜냐면 x는 1이 만약에 x는 1이 여기 있어. 근데 원점이 여기 있으면은 0,0이 여기 있다 치면 0보단 3분의 8이 위에 있잖아. 맞지? 만약에 x는 1이 그러니까 너무 잘못 그려서 x는 1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걸 만들 수가 있어. 원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럼 어차피 0,0보다는 3분의 8이니까 얘가 더 높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기까지 해서 추론을 완벽히 뽑아낸 거야. 이제 추론. 그리고 이제 수식으로 들어갈 거야.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수식에선 정보가 다 필요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함수야. 최계 1, 4차.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극값 가죠. F'A는 0. 그리고 FA는 3분의 8인 거야. 그리고 X는 1에서 극값 가죠. F'1도 0인 거야. F'1도 0.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원점 지나. F0은 0.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하자. 자, A가 지금 A의 최대가 2니까 여기다가 2라고 추론하는 게 더 좋겠지. 여기 X는 2구나 하고 여기가 2야 2. 됐지? 그래서 여기도 바꿔 쓸게. 바꿔 쓰자. 다 바꿔 쓰면 다시 한번 F'2는 0. F2는 3분의 8. 그리고 F'1은 0. F0은 0.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식을 세울 때도 무조건 fx로만 세우면 불리한 게 얘 같은 경우는 이 딱 두 개가 보여야 돼. F'2도 0이고 F'1도 0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fx로 세우는 게 나아? 프라임으로 세우는 게 나아? 그치, 얘는 프라임으로 세우는 게 나아. 그래서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4잖아, 4. fx가 x 4승으로 출발하니까 F'X는 4x 세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x 빼기 2를 근으로 갖고
x 빼기 1도 근으로 가죠. 이렇게 인수 정리로. 근데 여기 4라고 놓고 x 빼기 k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k 말고 뭘 쓸까? 여기다 p라고 쓸게. p. 자, 물어볼게. 요렇게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웬만하면 이렇게 세우는 걸 더 추천해. 여기다가 4x 빼기 p. 이런 노하우를 다 쌓아놔야 돼. 이게 얘는 상수니까 상관없는데 가끔 문제 풀 때 얘가 A로 미지수가 나와 있을 때 있거든? 미지수? 그럼 뭘 대입하잖아? A랑 P가 곱해지면서 2차식이 되면서 연산이 꼬여. 수식이 더 커져. 이렇게 세우잖아? 뭘 대입해도 1차식이 나와. 여기 A 관련 1차식. 이래가지고 훨씬 수식이 또 나아.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를 만약 넣을 수 있으면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나아. 꿀팁 알려준 거야, 꿀팁. 다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누굴 세울 거냐면 얘로 쓸 거야, 얘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안 썼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적분을 해야 돼. f'x를. 이게 힘들어도 얘를 풀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4x 빼기 p를 써야 되고, 여기 적분 과정은 필기하지 말고 봐. 그냥 최종적인 것만 써. f'x가 이렇게 될 거야. 4x 3승 빼기 px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px,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2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도 내가 최종적인 것만 쓸게. 이거 굳이 다 쓰고 있으면 너네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얘를 다 쓰면 이런 식으로 나와. f'x 먼저 쓰면 f'x, 요거는 필기 얘들아. f'x가 뭐가 나오냐면, 지웠나 보네. fx를 쓸 fx를 그냥 최종적으로 쓸게. fx가 뭐가 나오냐면 x 4승 빼기 3분의 p 플러스 12의 x 3승,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p 플러스 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이거 안 썼지. 얘 f2는 3분의 8. 왜냐면 여기 플러스 c가 생겼다가 f0은 0으로 죽인 거고, f2는 3분의 8을 안 썼기 때문에 f2는 3분의 8을 이용하면 p값이 뭐가 나오냐면 p값이 4가 나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 자, 요까지만 필기하고. 자, 얘들아, 그럼 한번 물어볼게. 필기 됐으면 물어볼게. 추론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이렇게 정보를 최대한 넣어서 아닌 케이스를 없애는 게 제일 이게 첫 번째야. 됐니? 그다음 두 번째, 추론을 하고 나서 수식으로 뽑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상 같은 거랑 기본 개념들이 잘 쌓여 있어가지고 f'과 fx 중에 프라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수식 연산을 최대한 줄여내야 돼. 그래서 연산을 줄여도 이렇게 길어. 킬러는. 그래도 이렇게 막 빡세잖아. 근데 봐봐. 만약에 추론을 얘는 내가 줄이고 시작했지만 케이스 분류에서 여기서 추론이 얘가 안 된다는 걸 눈치 못 챘어. 그럼 이거를 하나 풀었다 치면 이거를 또 이만큼을 또 하나를 풀어야 돼. 그럼 풀다가 퍼지거나 시간이 낭비되면서 망하는 거라고. 질문, 좀 디테일한 질문 이따가 내가 따로 받을게. 이따가 끝나고. 왜냐면 지금 시간이 약간 모자르다는 게 느낀 게 22번 마지막 문제를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문제하고 얘기를 하자. 간단하게. 22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22번에 이제 점화식이 나왔어요. 점화식도 이제 나오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점화식도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추론이야, 추론. 나열 추론하는 거야, 나열. 추론. 그 다음 얘도 수식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얘는 부등식이 관여할 때가 굉장히 많아.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 근데 점화식 풀 때 지금 미칠 것 같아요라고 지금 채팅창에도 나왔지만, 점화식이 너희가 어려운 이유는 점화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안 돼 있고 그 다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자, 내가 점화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필연성 체계 노트를 공개할게. 캡처해, 알았지? 노가다 쪽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 점화식에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요거 캡처해, 캡처. 글씨 잘 못 알아볼 거야. 캡처해놓고 나중에 이게 뭔지 나한테 따로 질문해도 괜찮아, 알았지? 지금 나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너희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문제 풀면서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점화식이라는 게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 나온 애들만 한번 써봐. 처음에 감지해야 되는 게 역방향인지를 감지해야 돼. 역방향인지를 감지해야 되고, A1 나와 있으니까 A15부터 출발할지 A1을 미지수 잡고 갈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 정방향으로 갈 거냐 역방향으로 갈 거냐. 요게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구조 파악이 먼저야, 구조. 근데 그 구조 파악하라는 게 뭐냐면 수형도는 그리면서 구조 파악을 하거든. 근데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수체계를 좀 보는 게 좋아, 수체계. 여기다가 노트에도 써 있을 거야. 어차피 수체계 수형도 써 있는데, 수체계가 뭐냐면 정수 자연수들만 나오는지 아니면 분수도 나오고 무리수도 나오고 연병하는지 이거를 봐야 돼. 그럼 봐봐. 이게 루트 나왔으니까 와씨 어렵다 하지 말고 좀만 생각해봐. 루트 n이 자연수이고 루트 n이 자연수면 얘가 자연수지. 얘도 자연수지. an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양수지. 그러면 양수에서 양수 빼면 이게 정수가 나오겠네? 어차피 왜냐면 대부분은 정수일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는 수체계가 얘는 정수 게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돼.
루트 n이 어차피 루트가 벗겨지니까. 이런 걸 조금 감지하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봐. 만약에 A15로 역방향을 들어간다고 시작을 해봐. 그러면 으로 역함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게? 루트 AN 어떻게 하게 이거? AN 루트 N.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방향이 아니다. 이거 역방향 아닌데 정방향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됐니? 그리고 점화식 문제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기본적으로 케이스 분류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케이스 분류 잘 쓰고. 자, 실력 쌓였는지 볼게. 케이스 분류하면 뭐가 중요하댔어, 얘들아? 케이스 분류하면 뭐가 생명이야, 얘들아? 아까 전에도 써줬어. 두 글자. 그치, 조건. 이게 나오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야. 조건도 특히나 무슨 식? 부등식 조건.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알면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나열 추론을 하니까 이제 나열을 할 건데 A1부터 A1, A2, A3, A4 해가지고 A 갈 건데 A1이 지금 자 A1이 K잖아. A1은 K. A1은 꼴게. 뭔지 모르니까. 자, 지금 A1이랑 A2는 정해져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얘가 K면 A2는 마이너스 K 있어. 요러고 시작하는 거고 N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인데 얘가 자연수일 때니까 이게 자연수니까 얘가 제곱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연수 게임에서 얘가 형태가 자연수가 나야 돼. N은 제곱수일 때야. 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자연수가 나오면 되니까 얘 이거 위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건 A4밖에 없어. 이 앞쪽에선. 이거 이해되니? 그럼 그게 아닌 이상엔 뭐 하는 거야? 그 외의 경우.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 그 외의 경우. 표현이 좀 웃겨서. 근데 뭐 나쁜 표현은 아니야. 이게 아닌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1을 더하래. 자, 그럼 여기다 1을 더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제곱수가 굉장히 중요해. 얘가 제곱수면은 양수 조건일 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얘가 A4는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2까지는 확정인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제곱수가 A4는 제곱수니까 얘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랑 그 외의 경우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자, 이제 보면서 따라와봐. 필기 잠깐 멈추고 있다. 필기할 시간 줄게. 그럼 부등식을 잘 세우면 K가 2보다 작다가 나와. 이렇게. 얘는 그 외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고. 맞지? 그리고 A5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그대로 가야 돼. A4에다가 A4 여기다 44 넣은 거야. A4에다가 44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A2가 나와. 그러면 얘가 A4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 A2가 마이너스 K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2K가 나와. 그러면 A5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K 플러스 2가 나와. 나 이런 맞게 나온 거 맞니 지금? K 플러스 2 맞지? 맞구나. K 플러스 2면 자, 그 다음부터는 또 1씩 더해 나가잖아. 어차피 여기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A6, A7, A8은 어차피 다 그 외야. 이 제곱수일 때만 이게 루트 n이 벗겨져야 되니까 어디까지 괜찮냐면 A9까지는 안전해. 그래가지고 얘네다 1씩 다 더해가니까 A9는 얘랑 4개 차이나 4를 더해서 K 플러스 6이 나온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야. 얘도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아니야.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밑에 경우거든. 그러니까 여기 A4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래서 A5가 여기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A9는 여기에다가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나온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자, 이러고 나면 얘들아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 뒤에 공간이 모자라서 말릴 수 있거든? 나 어릴 때 많이 그랬어. 그러면 이걸 옮겨서 다시 써야 돼. 그냥 옮겨서 다시 쓰는데 조건도 그냥 다시 써. 그래야 오히려 정확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나는 A9가 K 플러스 6이고 얘가 지금 K가 2보다 작을 때 조건이야. 얘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조건이고 A9가 요번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일 때야. 그러면 얘가 지금 또 제곱수란 말이야. 제곱수. 그래가지고 여기서 케이스가 또 나뉘어.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은 어차피 제곱수니까 A9가 K 플러스 6이 0보다 클 때고 얘는 그 외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클 때고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외의 경우야. 되니? 그러면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이것 때문에 점화식 풀 때 말리는 거야. 얘를 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얘네 둘을 조인하면은 K가 2랑 마이너스 6 사이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의 문제풀이고 두 번째 조건은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이거 어차피 풀어봐야 얘랑 얘의 교집합은 얘거든.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1로 넘어가면 K가 7보다 작거든. 그래서 K는 7이랑 2 사이 요거 하나 나온 거고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K는 7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나는 이렇게 조건을 먼저 정리해놔. 이 4개 조건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진하게 써줄게. 요 조건 하에서 움직여야 돼. 이런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가면 돼. 앞에 했던 거대로 어떻게 하냐면 A10만 잘 구하면 돼. A10은 A9 자 여기 있는 그대로 가자. 여기 식에다가 9를 넣은 거야. 그럼 A9 빼기 3A3이지. 그러니까 A9 빼기 3A3이야.
그럼 A9가 몇이었냐면 A9는 여기 있어. A9가 K 플러스 6이야. K 플러스 6에다가 3A3이야. A3이 지금 누구지? A3이 지금 얘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니까 얘는 3K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K 플러스 3K 되는구나.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4K 플러스 3이 나오네. 한 번만 점검해 볼게. 4K 플러스 3이 나오는 게 맞나? 맞네. 4K 플러스 3. A10은 얘들아 4K 플러스 3이 나왔어. 그럼 하면서 또 수용도가 그대로 가니까 여기다가 언제 5번이 지나야 A15가 나와. A15는 5번이 지났어. 그럼 뭐 나와야 돼? 4K 플러스 8에서 얘가 확정이고 얘가 1일 때야. 그래서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7이 첫 번째 정답이야. 자, 일단 요거 지금 정리하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혹시 잠깐 물어보고, 마이너스 4분의 7이 정답인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정답이야.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조건을 다 쓰고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지금? 자, 그럼 마무리. 뒤에 있는 것도 이제 타이트하게 풀어보면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 밑에 있는 건 그 외의 범위니까 A10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외의 경우야. 하나 더 한 거야. K 플러스 7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면 A15는 여기다가 5개만 더 더하면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12가 나와. 이게 1일 때야. 그러면 K가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1로 또 하나의 답이 나와. K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과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야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 정답 되나요? 여기다가 조건에 넣어봐. 되지? 이것도 정답 맞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세 번째 가볼게. 이 경우 한번 또 들어가 볼게.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클 때야. 이 경우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외의 경우가 아니야. 이 위에 있는 경우니까 이 위에 있지? 여기다가 9를 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A9는 3A3을 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A10은 A9 빼기 3A3이야. 근데 A9가 뭐냐면 얘야.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고 A3이 뭐냐면 요 앞에서 구한 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풀면은 얘는 3K 더하니까 2K가 되고 여기 7이 있는데 3을 빼니까 플러스 4가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A12 2K 플러스 4니까 여기서 지나가면 A15는 5번 더해. 그러니까 5번 더 더하면 2K 플러스 9가 돼. 이게 1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K가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쓰면 안 되는 게 조건이 써 있어야 돼. 킬러에서 꼭 한 번 조건을 걸려.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안 돼. 첫 번째로 정답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나면 A10은 그 외의 경우니까 여기다가 1 더하면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5번 더 가니까 A15는 여기다 5 더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 되고 이게 1일 때가 정답이야. 그러면 K는 1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 12가 되나 하고 여기 넣어봤더니 돼. 그래서 정답은 뭐를 곱하냐면 이거를 곱해서 4분의 7, 11, 12를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9시 반이 딱 맞게 이제 문제풀이가 정리가 됐네. 자, 일단 가볍게 질문 좀 받을게. 내가 길게는 좀 빡센데 혹시 문제 관련된 질문 있니?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게 내 책에 다 나와 있어. 내가 말한 건 이 이상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실 나도 한계가 있는 게 수업하면서 이 지금 추론과 수식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더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 그거를 한 영상에 다 못 담아. 어차피 그거를 내가 혼신의 힘을 갈아가지고 책을 썼거든.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은 되면 나올 거야. 그거를 PDF 책으로 내면은 너무 가라같이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정식 책 출판으로 돼. Y의 친구는 결혼해달라고. 결혼은 지금 남학생 아니었니? 그래 얘들아 또 질문 있니? 내가 지금 2분 남아가지고 고생 많았어 얘들아. 나한테 수고했다 해주니까 고맙고 그래도 도움을 좀 주려고 내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1등급이 나올 당시에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나올 당시에 육모까지는 망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육모를 생각하면 떨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근데 육모는 너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면 돼. 육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깨우쳐서 앞으로 잘하면 돼. 나도 육모 때까지는 조졌어. 근데 그때 뭔가를 많이 깨우쳤어. 그 당시에 추론이랑 수식에 대한 비중을 좀 깨우쳤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물론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근처에 그런 걸 깨우치고 계속 발전했어. 그래서 구모 때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그리고 구모에서도 되게 많이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넘기면서 풀었거든. 넘기면서 풀면서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 한 11문제 정도 못 풀었거든 처음에. 하지만 나는 모르는 걸 떠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여러 사이클 돌려가지고 그걸 또 해결하면서 구모에서 1등급을 맞고 수능에 1등급 되면서 나는 그러면서 성장을 했거든.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심정을 잘 알아. 지금 육모 이거 되게 많이
떨리고 힘들 텐데 이 안에서 뭔가 깨우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발판을 삼아서 구모 때 또 발전을 하고 이러면 발전을 계속 하다 보면 무조건 수능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얘들아 화이팅해서 육모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아까 여러 번 돌리는 사이클 전략 있지? 그건 최소 3등급 확보 전략인데 그 영상 내 영상들 중에 있으니까 최사막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꼭 육모 보기 전에 봐. 그래서 파이팅해서 최대한 노력을 실어서 최대한 진짜 아무것도 후회 없도록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육모 때 뭔가 만들어내도록 하자. 얘들아 고생 많았어.